네, 다시 한번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이녹스의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우철이고요. 오늘 라이녹스 버전 2.9 업데이트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정막하지만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이 웨비나를 할 건데요. 제가 40분 정도 발표를 하고 20분 정도 Q&A 세션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질문창을 여셔서 질문으로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럼 제가 발표 끝난 다음에 그 질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이제 웨비나를 여러 번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고토웨비나는 질문 창을 여셔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해 주시고, 저희가 질문하신 분들께는 기 안내 드린 것처럼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네, 에코백 무선 충전기를 드리는데 제가 실물을 가져와 봤어요. 일단 요게 이제 무선 충전기고요. 네, 여기 이제 충전기 연결해가지고 무선으로 충전하는 충전기고, 이게 에코백입니다. 네, 제가 한번 W 마크가 크게 있지만 뒷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편하게 좀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에코백을 준비했고요. 둘 중에 뭘 주는 거냐? 네, 두 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9 업데이트 주요 방향은 네, 비대면 협업 기능 강화, 그리고 사용 편의성 향상, 글로벌 협업 지원, 모바일 보안 향상, 이 네 가지 꼭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협업에 대한 니즈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도 원격 근무하실 때, 또 외근 나가실 때, 이럴 때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2.9에 나온 기능도 소개를 드릴 거고, 사용 편의성 향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글로벌로 이제 10만 고객사 이상의 고객분들이 저희 라이녹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편의성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협업은 저희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라인이 글로벌 오피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 중국이나 해외, 또 베트남 이런 데 현재 공장이나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글로벌 협업을 위한 지원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보안뿐만 아니라 모바일, 또 PC 이런 쪽의 보안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고요. 좀 세부 기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브랜드 사이트, 웹사이트에 하단에 보시면 공지사항,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헬프센터 가이드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셔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이곳에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저희 브랜드 사이트, 저희 웹사이트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쭉 내리시면 밑에 이 이제 푸터 영역에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제가 띄워놨는데요. 네, 공지사항 저희 이제 2.9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어딘 베타, 미정기 업데이트 될 때마다 기능의 변경이 생길 때마다 이곳에서 공지사항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실 때 여기서 공지사항을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이제 어떤 고객분들이 잘 사용하시더라 이런 유즈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로그를 보시고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기능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드민이시고 고객사에서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가끔 보시면서 같이 공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는 보통은 신규 고객분들께서 활용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여러 가지 시작하기나 퀵 가이드나 이제 다른 이제 주요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가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가 뭐 종류가 좀 많습니다. 뭐 메신저뿐만 아니라 홈, 캘린더, 설문 주소록, 메일 드라이브, 네, 그리고 어드메드 기능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실은 저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할 때마다 이런 가이드나 헬프센터를 찾아보시면 여기서 뭔가 안 된다, 어떤 기능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검색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메일 스팸, 이런 스팸 필터 같은 게 궁금하면 스팸 메일 차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방법 이런 게 쭉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가이드, 헬프센터 이것을 통합으로 검색해서 필요한 콘텐츠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대면 협업 기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음성 영상 통화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영상 통화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웹 브라우저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PC나 모바일에서 사용하시려면은 PC에 있는 대화방, PC 어플리케이션을 여셔서 그 대화방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음성용, 영상용 이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아이콘 누르시면 음성 통화가 시작되시고 카메라 아이콘 누르시면 영상 통화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영상 통화를 누르셨을 때 자기의 카메라와 마이크 설정을 온오프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드라이버를 설정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연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하실 때 화상회의나 이런 음성회의나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때 좀 음질이 불안정하다 또 이런 이제 미리 자기가 셀프 체크를 하고 싶다 이런 부요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됐고 이 설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피커가 지금 이 경우는 세 개가 있습니다. 기본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 2, 헤드셋, 이어폰 이렇게 연결되는 소스마다 드라이버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로 사용하시는 드라이버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깨끗한 품질로 음성통화나 화상통화를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음성통화 화면에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 녹색 마이크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통화할 때는 발언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발언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마이크 버튼을 추가했고요. 이것은 이 메인 화면에도 있지만 오른쪽에 참석자 리스트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음소거 기능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음소거를 할 수도 있지만 노이즈가 심하다 그러면 전체 모두 음소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다른 화상회의 솔루션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어색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회의하시다가 좀 잡음이 들리거나 좀 이제 빠른 조치가 필요할 때는 모두 음소거를 누르시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의 마이크, 카메라, 스피커는 여기서 제어하시고 화면 공 누르시면 이제 PC에 있는 화면이나 PC에 띄워져 있는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뭐 워드, 한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에 환경 설정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환경 설정 페이지를 바로 가셔서 스피커나 마이크 안 들리신다거나 웹캠이 동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이 환경 설정에서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좋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물음표 표시가 있죠? 이 물음표 표시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URL에 가이드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자료를 드릴 텐데요. 그 자료를 보시고 이 URL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가이드 세세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상태 설정 칸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 횡했죠. 바쁨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바쁘지 않으면 저도 클릭을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원격 근무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서로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상단이죠. 오른쪽 상단에 자기 프로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바로 내 프로필로 들어가시고 내 프로필에서 상태 설정을 누르시면 이제 이 페이지가 나오죠. 바쁨, 자리 비움,
퇴근, 부재면 휴가나 출장이냐, 교육이냐, 병가냐, 뭐 기타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메시지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격 근무를 하면서 네이버 원격 근무를 이제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혹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업무를 하지 못할 때는 자리 비움을 체크해 주시고, 또 업무를 이제 시작할 때는 또 다시 이제 설정 안함으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서로 자기 상태값을 좀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능으로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수작업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거 좀 번거롭다. 자동으로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의지가 있으실 텐데, 사실은 이제 자동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했다가 이제 오류가 나서 잘 반영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 서비스 자체에서 뭔가 자동화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인사 시스템이나 뭐 다른 이제 그룹웨어나 다른 시스템도 있으시면은 그 시스템의 근태 관리하는 것과 연계해서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API 기반으로 뭔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또 공지하고 이런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일시 정지 기능입니다. 네, 스누즈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1시간, 2시간, 또 뭐 해제시까지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이런 옵션을 가지고 알림을 일시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원격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바쁠 때가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용무든 다른 것든 바쁠 때가 있어서 모바일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를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사항도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일시정지를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에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스누즈 기능을 탑재했고요. 물론 이제 좀 꼼꼼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에티켓 시간은 저희가 원래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설정하고 있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알림을 받지 않겠다. 그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업무용 후법 도구, 업무용 메신저이기 때문에 제 개인 메신저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만큼은 조금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알람을 받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알람을 받지 않고 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궁금해서 들어가면 뭐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알람이 계속 나오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에티켓 시간을 설정하시는 것도 협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편의성 향상 부분입니다. 모바일 UX를 개선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개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선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크진 않고 이제 소소하게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메시지, 메일, 캘린더 이렇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좀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저희가 좀 여기다가 텍스트로 메뉴를 추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상단에 프로필 화면을 넣어서 바로 프로필 설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의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조금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제 다른 메신저를 보시면 전달할 때 텍스트만 뚝뚝 이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업무를 하다 보면 이 맥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의 흐름을 쭉 전체 선택해서 5개, 10개, 20개까지 선택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전달해 드리는데, 그럴 때 그 전에는 스탬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가 빠져 있어서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뭐 이런 이제 스탬프들이 중간중간에 저희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게 전달 과정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시지 전달할 때 맥락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자동 분류 퀵 메뉴인데요. 메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클릭하시고 이제 이 메일은 다음부터 이제 이쪽 폴더로 옮겨야지 라고 이제 마음 먹으시면 여기 이제 폴더를 선택하시고 계속 이동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몇 개 이렇게 설정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메일에 자동 분류 설정하는 화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정책이 추가돼 가지고 분류의 기준이 좀 섞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기능과 분류하는 기능을 통합을 해서 바로 메일 환경 설정에 들어가지 않고 메일 수신함에서 바로 분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더 목록을 쭉 보시고 여기서 내가 이제 이동해야 될 폴더를 선택하시고 분류 추가하시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보낸 사람이나 제목이나 처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입을 하셔서 정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메일에 자동 분류 설정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페이지가 개선됐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이런 디자인을 좀 대폭 개선하면서 메일 부분도 유저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저 피드백 받아서 계속 개선 중에 있는데, 이번에 개선한 것은 이제 환경 설정 부분이 이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좀 나눠져 있었는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메일 쓸 때 뭐 쓰기 설정하려면 밑에 클릭하고 미리 보기 하려면 위에 클릭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롭다, 이런 피드백이 좀 있으셔서 그거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상단에 쓰기 페이지의 옵션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메일 쓸 때 뭔가 필요하다 하고 느끼시면 메일 위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다 노출할 수가 없어서 오른쪽에 이제 환경 설정한 아이콘을 두고 여기에 이제 보내는 사람 이름, 책장 쓰기, 대기 발송, 미리 보기 뭐 이런 이제 필요한 옵션들을 이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메일에는 옵션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로 사용하시고 또 주로 변경을 하시는 그 옵션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저희도 통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일 많이 설정하시는 것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메일도 확인 설정 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메일을 많이 쓰시는 분들 좀 기다렸을 건데, 지금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이제 첨부 파일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일반 첨부와 대용량 첨부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일반 첨부는 본문이 아니고 메일 상단에 이 중간에 이게 첨부 영역에 들어가 있고, 대용량 첨부는 메일 본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포워딩할 때 일반 첨부는 여기 이제 영역에 들어가 있었고, 대용량 첨부는 밑에 본문에 딸려 있어서 메일이 몇 번 포워딩 되다 보면 대용량 파일은 그냥 밑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일이 있는지 모르고 이런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첨부 파일 영역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파일도 사실은 이제 이름을 그냥 없앴고요. 다운로드 기가 있는 파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다 이 영역에 있다. 그런데 용량이 큰 파일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기간을 제한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은 향후에 포워딩 해도 첨부 파일이 이제 누락되지 않고 잘 여기에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번 개선하면서 본문과 메일 첨부 파일 용량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일 본문이 기존에는 40메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메일 본문에 예를 들면 뭐 스크린샷을 막 추가한다든지 동영상 클립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본문의 영역에 이제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내를 좀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본문 영역을 50메가로 첨부 파일 용량을 25메가로 각각 늘렸습니다. 숫자만 보시면 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산을 잘 해보시면 25% 향상입니다. 저희가 그만큼 25% 이상 저희 서버 용량을 증설했고요. 그 정도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용량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는 이제 협업 접근성을 향상했습니다. 기존에 드라이브의 메뉴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드라이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팀 그룹 밑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회사 폴더가 있었습니다. 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한 10년 전, 5년 전 그 N드라이브 쓰시는 분들 약간 습성상 내 PC에 있는 파일을 백업하는 용도로 드라이브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협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파일도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회사의 자산이다.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그 회사 폴더를 맨 위에 배치하고 거기에 회사에서 쓰시는 뭐 공용 드라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나스라든지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건 그냥 공용이다라고 이제 그냥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그냥 파일을 막 넣으시면 이제 폴더를 당연히 뭐 넣으실 수 있으시죠. 넣으시면 회사원들 분들께서 다 그냥 같이 쓰시는 공용 폴더다.
이제 특별히 설정할 필요 없이 같이 쓰는 폴더다라고 인식해 주시고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팀 그룹, 그 다음 내 드라이브 이런 순서로 좀 배치를 바꿨습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UX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이 회사 폴더는 앞으로도 다음 업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업무를 자료를 통해서 업무를 협업할 때 이 드라이브의 사용성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 뭐 서비스 중에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문의하기에서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해서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유저분들의 피드백과 저희 통계 그리고 트렌드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해서 제품 업데이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소리를 주시면 저희도 제품 점점 더 나아지는 상생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캘린더입니다. 팀 캘린더, 그룹 캘린더 이런 그룹 캘린더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 그룹 캘린더를 잘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휴가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일정을 공유한다든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배포일 같은 경우를 이런 그룹 캘린더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점이 그룹 캘린더에서 일정을 초대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약속을 만들 수 없었다. 이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고 사실 많은 이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캘린더에서 이제 일정을 초대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장소도 넣으시고 참석자도 넣으시고 뭐 공용 설비 뭐 이런 프로젝터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도 공용 설비도 넣으셔서 미팅을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룹 캘린더에서 바로 일정을 잡으시면 미팅 일정을 잡으시면 손쉽게 서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캘린더도 협업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캘린더가 개인 캘린더였어요. 그러니까 내 일정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내 일정을 누구와 공유하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서비스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이제 우리 회사의 캘린더, 회사의 자산 이런 식으로 조금 어프로치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약속을 이제 만들었는데 미팅을 이제 만들었는데 다른 분이 아젠다가 추가됐다. 자료가 추가가 됐다. 아니면 참석자가 추가되거나 빠져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사실은 캘린더를 처음 작성한 마스터만 그 변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조금 약간 오픈형으로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또 합리적으로 생각이 돼서 사실 그런 방향으로 캘린더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캘린더가 몇 번 이제 업데이트 될 건데 그런 관점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홈입니다. 홈은 이제 게시판 기능인데요. 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게시판이나 이제 기존의 그룹웨어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편의상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점점 저희 홈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쓰시던 그룹웨어를만 쓰시고 라이녹스의 홈을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게시판 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필독글을 5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리치 컨텐츠로 이렇게 뭐 이미지나 URL 링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필독글을 좀 강하게 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고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필독글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공지할 게 있으면 이 홈에다가 필독을 해서 공지를 하시고 뭐 관련자들에게 뭐 알림을 보내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디서든지 모바일이나 PC에서 이 필독 게시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글을 30일 이내에 최대 8개까지, 4줄입니다. 4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독과 최신 글 추가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요. 홈 설정은 좀 이따가 어드민 화면에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드민 2.0 베타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베타를 적은 이유는 사실 이제 어드민이 기존의 기능이 계속 저희가 생기면서 이제 서비스 화면은 작년에 대거 업데이트를 했는데 어드민 화면은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기능들을 조금 보기 편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오픈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분들이 조금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거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좀 개선 의견을 좀 들어서 조금 마사지를 다듬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공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타 상태이지만 사실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많은 유저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앞에 퀵 메뉴를 뺐고요. 그리고 통계, 구성원 몇 명인지, 상품이 뭔지, 공용 용량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치는 모바일도 태블릿도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자분들 이제 외근 중이시거나 급하게 뭔가 구성원을 추가해야 되거나 용량을 늘려야 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스마트폰, 모바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메뉴죠. 메뉴가 이제 상단에 있는 메뉴가 좌측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메뉴 속에 들어가서 막 설정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뭘 했더라 이렇게 좀 길을 잃어먹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길을 잃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제 메뉴 트리를 1, 2, 3 이렇게 뎁스로 쭉 펼쳐서 내가 지금 여기를 설정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다시 뭐 다른 메뉴나 상위 메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메뉴 트리를 변경을 했습니다. 어드민,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데모 계정이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메뉴와 통계를 보실 수 있고, 뭐 기본 환경에서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렇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의 홈에 게시판 기능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1058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뭐 10메가만 첨부할 수 있게 할 거야. 저희는 그래서 1기가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휴지통 보관 기간은 또 뭐 30일, 60일, 90일 삭제. 홈에 있는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바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휴지통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30일 이전에는 복구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셔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에 최신 글을 이네이블 할 수가 있고 디세이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있죠.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표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글을 이제 온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글을 최대 8개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홈 메인에 노출할 게시판도 이렇게 뭐 1개, 2개, 3개 들으실 수가 있고 이 게시판의 형태도 앨범형, 앨범형이 이제 여기 있는 이렇게 앨범형이고 그냥 텍스트형 이 게시판이고 미리 보기형은 이제 미리 보기 글이 있고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있는 이런 형태로 3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화에 맞게 좀 조정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은 뭐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뭐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이게 어드민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접근성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메뉴를 모바일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응형 UX로 만들었기 때문에 브라우저 보시는 것처럼 그 어드민도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조하고 싶은 기능인데요. 기존에 저희 이제 메일을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회사 이름이 바뀌었을 때 도메인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요청을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백업하시고 그리고 신규로 가입을 하셔서 설정을 해 주세요라고 가이드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스스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양의 개발 과제여서 저희가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서비스에 영향이 없으면서 도메인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 도메인이 바뀌었다 그러실 때는 도메인을 추가하시고 어드민 가셔서 도메인 추가하셔서 도메인을 이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이 추가한 도메인을 기본 도메인으로 변경하시면 기존에 있는 이제 여기 있는 oxmobilebiz.com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돼서 .info 도메인이 기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이디 계정 같은 게 다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계정 변경,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신중하게 바꾸셔야 되고요. 또 혹시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만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클릭을 하실 때 별도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협업 지원 부분이고요.
저 혹시 이제 해외에 지사나 법인이나 뭐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메시지 통역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어 기준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체, 번체, 프랑스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어가 추가되었고요. 베트남어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파파고 기반으로 언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추가하면서 사실 베트남어를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게 한국이 이제 해외 사업을 베트남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공장이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를 우선으로 먼저 런칭했고요. 이 언어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정하시면 한글로 쓰시면 바로 베트남어로 밑에 따라 붙고요. 당연히 영어나 일본어도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저희 이제 네이버 직원들이나 라인 직원들도 이 기능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업무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이 번역에 대한 품질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이 이제 머신러닝이 기반이지만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타나야 그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쓰실수록 품질이 더 좋아진다.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언어 많이 쓰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역 품질이 올라가는데 서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번역 지원,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일과 홈, 노트의 게시글에도 저희가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는 통역이고 왜 메일은 번역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약간 편의상 번역은 책 같은 걸 번역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써 있는 문단을 한꺼번에 번역하는 거를 이제 번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시간 동시 통역 이런 느낌으로 이제 통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통역과 번역의 기능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네이버 내부의 파파고 기반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셋도 점차 확장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약간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이 메일에서 지원하는 언어 셋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언어 셋은 향후에 계속 증가를 할 거다, 증가될 거다라고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 보내실 때 쓰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번역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일본어, 영어, 중국어 관체 번체 이렇게 번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보안 향상인데요. 제가 보안 향상 신경 쓰고 있는데 이번에 모바일에 생체 인증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간편 로그인 설정하면 이제 뭐 핀 넘버 이렇게 입력하게 됐는데 보안도 지키고 편의성도 향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 있는 단말기에 있는 생체 인증을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에 생체 인증이 모듈이 있어야 되고요. 지문이나 안면 인식이나 이렇게 좀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는 단말기에서는 저희가 생체 인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설정입니다. 개인이 들어가셔서 내가 생체 인증으로 하겠다 설정하시면 되고 어드민도 이걸 이제 디폴트 설정할지 옵션으로 할지 설정하지 않을지 이런 걸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제 보안 설정은 좀 가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주요한 업데이트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는데, 네, 에티켓 시간에 오는 알람은 에티켓 설정 시간 후 한 번에 오는 방식인가요? 에티켓 설정하시면 알람이 전혀 안 오죠. 그때 그 에티켓이 적용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알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티켓 설정 시간이 끝나면 그 전에 누적됐던 알람이 쭈루룩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다 스킵되고요. 그 이후에 있는 알람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바일에서 상태 설정에 프로필 상세 보기와 알람 끄기 시간 설정만 있고 상태 설정이 없었는데 어디서 검색하나요? 내 프로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필을 선택하시면 이제 상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PC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프로필 누르시면 상태 설정 이렇게 이런 화면들이 이제 보이시죠. 네. 모바일도 이 우측 상단에 프로필 누르시면 상태 설정을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린더에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권한 부여가 용이했는데 권한 부여가 조금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저희가 이제 그 고객센터 말씀해 주시면 이거를 기술진 팀에서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이제 사이트 하단에 보면 여기 가입 문의가 있어요. 가입 문의가 있는데 가입 문의 누르시면 그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하신 거를 오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혹시 이제 좀 안 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쪽에다 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 이거 쓰기 귀찮아. 그러면 여기 이제 문의처 항상 저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 1661-7860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로그인 안 된다라는 질문 주셨네요. 저희가 크롬에서 로그인은 안 될 때 크롬 브라우저에 세팅하는 게 좀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저희 기술 쪽에 저희 고객센터 연락하셨으면 안내를 좀 받으셨을 텐데 이제 안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게 있어서 우리 초에 이번 4일에 업데이트되면서 좀 일부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의 보안 정책이 좀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맞춤 URL을 쓰시는 분들은 로그인 안 되는 케이스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제가 기본 URL로 바꿔달라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지고 이 내용 한번 보시고 혹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좀 그래 조치가 안 되시면 저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부 도메인 변경을 할 때 부도메인을 등록한 다음에 기본 도메인을 변경하면 아이디 뒤에 있는 골뱅이 뒤에 있는 도메인이 바뀌는 거냐? 네, 바뀌는 게 맞습니다. 앞에 있는 유저 아이디는 그대로고요. 뒤에 있는 이제 골뱅이 뒤에 있는 부분이 바뀝니다. 보여드리면 네, 이 뒤에 있는 이 골뱅이 뒤에 있는 네,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도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을 뭐 나이대별로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특히 좀 고령화 사회가 저희보다 한국보다 좀 빨라서 이런 이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연령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연령대별로 디자인을 선택하게 하는 옵션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조금 자간도 좀 이렇게 넓히고 폰트 좀 키우고 사실 작년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그런 작업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폰트가 너무 작아서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를 좀 키웠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나 PC 화면을 계속 그런 식으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령별 옵션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십시오. 필독 글이면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독 글은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이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글을 올리고 내가 필독 설정을 하면 그 게시글 올린 사람이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처럼 외부 사람이 자료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이제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공개된 폴더를 상식으로 운영하지 않지만 드라이브에 폴더를 세팅하시고 그 폴더를 공개하시면 돼요. 외부 공개를 하시고 링크를 외부 협력사한테 주시면 그분이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폴더에 접속을 하셔서 그 폴더에 자료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이 폴더 하나 만드셔서 공유용 이렇게 만드셔서 설정을 하시면 외부 협력사분들도 그 폴더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웹하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이제 서비스를 뭐 다른 분들도 저희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 폴더에 대해서는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외부도 가능하고 이제 타사 직원들에게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공유하는 기간도 설정할 수 있고 OTP 인증도 설정할 수 있고 설정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영상통화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나요? 라고 네, 올려주셨는데 저희 200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통화를 많이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많이 킬수록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품질이 떨어져요.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100명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회의는 영상 끄시고 음성으로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뭐 100명, 200명짜리 회의를 잘 안 하시겠죠. 근데 정말 필요하셔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규모 회의를 하시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이제 그런 쪽이 보완된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요즘에 원격 근무 때문에 화상 통화 부분은 품질이나 어떤 용량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거의 매 분기 업데이트마다 이 화상 통화 쪽은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 서명이 지금 3개밖에 등록이 안 된다. 이거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메일 서명 늘리는 거 고민 중에 있고요. 뭐 메일 서명 추가하는 게 뭐 퍼포먼스에 얼마나 영향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막 다 따라붙고 모바일도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영향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영향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거는 좀 늘릴 생각입니다. 네, 영상통화 시간 제약은 없나요? 시간 제약은 없습니다. 뭐 인터넷 품질이 되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나가시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뭐 시간으로 특별히 제약을 두진 않습니다. 이제 화상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줌 같은 경우도 시간 제약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공개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좀 클로즈드,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 대화방에 있는 소속된 사람,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시간 제한까지 두고 하면 사실은 좀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시간 제약은 두지 않고 있고요. 이제 다만 PC의 배터리가 버텨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쓰시겠죠. 그건 너무 이제 사실 영상 통화가 PC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픽 카드나 CPU 뭐 이런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PC가 너무 뜨거워지고 그래서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플랜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공유 폴더 기능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폴더랑 메일은 그러니까 메일과 드라이브는 이제 베이직 이상에서 제공을 하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신저에 연결되어 있는 폴더 제가 유료 회원들에게는 넉넉하게 운영을 드리는데 무료 회원들에게는 사실 운영이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제약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공용 폴더를 드라이브에 있는 메뉴가 아니라 메신저에 딸려 있는 폴더를 쓰실 수가 있으세요. 메시지 리스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아이콘들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있는 메시지 방이 저희가 그룹 메시지 방입니다. 그룹 메시지 방이고 이 그룹 메시지 방에 가시면 노트 일정 폴더 콘텐츠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리를 쓰시는 분들도 여기 있는 폴더를 가시면 폴더를 공용 폴더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폴더 만드시고 그리고 뭐 여기에 파일 같은 거를 업로드 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폴더 트리를 쭉 보시고 이 폴더 트리는 모바일에서 당연히 보이고요. 그래서 모바일과 PC에서 이 공용 폴더를 쓰실 수 있지만 이게 메시지의 하위 서비스에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1분이 남았는데 제가 혹시 질문을 다 답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은 저 이제 고객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네, 친절히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웨비나 때 나온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제가 블로그에 좀 FAQ 형식으로 올리는 것도 좀 준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지금 질문 주셨는데 답변 못 받아서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네. 제가 최대한 질문 주신 거는 잘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웨비나 좀 마치려고 하고요. 사실 저희가 웨비나 공지를 하고 나서 거의 몇 시간 만에 마감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고객분들이 웨비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거기에 뭐 이런 기능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제언 사항이나 아쉬운 부분, 뭐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좀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더 잘 받아가면서 계속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라이너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올리신 분들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네, 에코백과 충전기 꼭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